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의 덧셈을 우리가 보죠. 여기 우리가 박스에 이러한 결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설명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볼게요. 어떤 수에 0을 더하거나 0에 어떤 수를 더하면 그 합은 어떤 수 자신이 된다. 무슨 얘기죠? 3에다가 0을 더했습니다. 3이고요. 0에다가 3을 더해도 얼마다? 3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 당연하겠죠. 그쵸? 0은 우리가 그냥 0이기 때문에 그쵸? 3을 더하면 세 칸만큼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수직선을 이용하여 두 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0을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죠.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를 어떻게 했다? 더했다. 그쵸?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 후 다시 오른쪽으로 2만큼 이동한 것이므로 오른쪽으로 결과적으로는 3칸만큼 이동한 것과 같다. 한 칸 이동한 거와 두 칸 이동을 더했기 때문에 총 몇 칸 이동했다? 3칸 이동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수에다가 음수를 더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후, 그쵸? 얘가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후 다시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한 것이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한 것과 같다. 그쵸? 원점을 기준으로 두 칸 왼쪽으로 이렇게 갔고요. 다시 한 칸 왼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총 몇 칸 갔다? 3칸 이렇게 우리가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을 수직선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양수랑 음수를 더했습니다.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플러스 2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칸을 갔기 때문에 이 0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 거죠? 왼쪽으로 한 칸 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음수에다가 양수를 더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3칸을 갔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한 칸 간 거와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어진 두 수의 합도 수직선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분의 3이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죠. 먼저 이렇게 분모가 다를 때는요. 통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4분의 6이랑 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4분의 6이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4분의 6만큼 갔다.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 4분의 6만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갔으니까 남은 게 보다 4분의 3만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한다?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그래서 플러스 1과 플러스 6을 어떻게 한 다음에 합하면 얼마죠? 7이죠. 거기다 공통인 부호가 또 플러스니까 플러스 7로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습니다. 절대값의 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은 4분의 2로 바뀌기 때문에 4분의 2와 4분의 1을 합쳐주면 4분의 3인데 그거의 공통인 부호는 음수였죠. 음수였죠. 그쵸? 음수였기 때문에 음수를 우리가 붙여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셔도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수직선으로 해도 되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 있고 플러스 3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두 수의 절대값은 8하고 3이죠? 그쵸? 그래서 8하고 3을 뺍니다. 그럼 얼마죠? 5죠. 거기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는 절대값이 큰 게 마이너스 8이었잖아요. 그거에 부호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3분의 4가 있고요.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분을 하여 얘를 이렇게 6분의 8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근데 두 수의 절대값의 차니까 절대값은 6분의 8과 6분의 1이죠? 그거를 빼면 우리가 6분의 7이 나오겠죠? 그런데 플러스 쪽이 더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플러스 6분의 8이 얘보다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은 합쳐주면 얼마다? 0이고 플러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도 합쳐주면 0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0이 있는데 마이너스 3칸 이렇게 우리가 간 거고 그쵸?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다시 여기서 플러스 3칸 이렇게 가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얘도 같은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직선으로 해도 되지만 위의 방식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 거예요. 3하고 8, 그쵸? 합쳐주면 되죠? 다 플러스였으니까요. 그래서 11이다.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7은요, 절대값이 얼마죠? 9 더하기 7인데 그거에 대해서 부호가 뭐다? 둘 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다. 10이랑 여기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지금 덧셈에 대해서 10합을 어떻게 하자? 6에 우리가 빼자. 그런데 절대값이 큰 게 플러스 10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호를 붙여서 4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수직선으로 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거죠. 그럼 5에서 어떻게 하다? 2에 대해서 빼고 5에 대해서 부호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절대값의 부호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쭉 풀면 되겠죠?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하여 9분의 6 더하기 9분의 4, 그쵸? 이거의 부호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9분의 10이다. 얘는요, 2분의 1과 6분의 5를 더한 다음에 뭘 붙이자? 마이너스 붙이자. 이해되시죠? 둘 다 음수니까요. 그러면 2분의 1이 6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6분의 3 더하기 5가 돼서 8이 되고, 얘를 약분이 됩니다. 2로 약분하면 3분의 4까지. 이렇게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면요, 우리가 얘를 절대값으로 써주면 10분의 우리가 14가 될 거고, 하나는 10분의 25 이렇게 되죠. 근데 절대값의 차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두 수의 절대값의 차,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값의 차라고 했을 때 항상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값의 차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나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는 말 자체에서는 음수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라는 의미는 음수는 얘기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분의 14와 10분의 25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빼는 것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에서 빼는 게 아닌 지우고요. 어떻게 하자? 그래서 10분의 25에서 10분의 14의 차, 절대값의 차는 이렇게 하고, 그쵸? 10분의 25에 대한 숫자가 더 크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얼마다? 11이다. 그 다음에 얘도 부호가 반대네요. 하나는 10분의 3이고 하나는 10분의 11이죠? 그쵸? 우리가 음수 쪽이 10분의 11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얘도 어떻게 한다? 두 개를 우리가 위치를 바꿔서 10분의 11에서 10분의 3을 빼고요. 그쵸? 근데 음수 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숫자에 대한 절대값이 크니까 마이너스를 우리가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0.8, 그쵸?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2고 하나는 2분의 3이죠? 그래서 얘를 빼고요. 그쵸? 2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한 절대값이 음수 쪽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7과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즉 4분의 2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을 더하자. 그래서 4분의 얼마다? 9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덧셈의 계산 법칙. 세수 ABC의 덧셈에 대하여 다음 같은 계산 법칙이 성립한다. 덧셈의 교환 법칙. 교환이라는 것은 A와 B가 있으면 BA로 위치를 바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두 수의 덧셈에서 플러스 4와 마이너스 1 합쳐주면 3이죠. 마이너스 1과 4도 합쳐줘도 3이죠. 같이 더하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가 같다. 이를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덧셈의 결합 법칙은요, A 더하기 B 한 다음에 C를 한 거랑 A 더하기 하고 먼저 가로친 B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A랑 이렇게 더한 거랑은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게 나오는 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수의 덧셈에서 3하고 1을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빼나,
그쵸? 그래서 4에다가 마이너스 1 빼서 2 이렇게 하나,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서, 그쵸? 마이너스 1로 쓴 다음에 3을 더하나, 앞에 두 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한 후에 나머지 수를 더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 이를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정수의 덧셈과 마찬가지로 유리수의 덧셈에서도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을 계산하여라. 6에다가 12를 우리가 빼라고 했어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시 마이너스 11에다가 더하기 3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8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쵸?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해볼까요? 얘랑 해버리면 얼마가 되냐면요. 우리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6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다시 더하기 3.3을 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7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정확하게 해서 선생님처럼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이 있는데 더하기 마이너스 2.6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가로 쳐도 되고요. 얼마다? 0.1이 정답이 되겠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여기다 지워놓고 여기다 쓸게요. 0.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분모가 다르면 통분을 하자. 그럼 6분의 10 더하기 6분의 5부터 하면 얘는 얼마죠? 6분의 15다. 6분의 15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을 해주면 얼마죠? 6분의 14죠? 근데 6분의 14에서 다시 더하기 빼기 6분의 2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2. 즉 얼마다? 2가 정답이다. 그래서 얘의 정답은 뭐다? 2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 하면서 이 내용을 배웠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하고, 부호가 달랐을 땐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 그쵸? 이 차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얼마다? 0이다. 그쵸? 근데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했고요. 그쵸?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의 내용을 정리를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했고요.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는 교환 결합을 쓰지는 않았고요.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